안녕하세요. 어빈입니다. 이번 2020년도에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더 오를까 아니면 이제는 떨어질까 한번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도 그냥 제 생각이니까 재미로 봐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필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Let's do it. 네, 2020년도에 주식이 정말 이렇게 많이 오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특히나 3월 달에 코로나가 미국에서 터지기 시작하면서 S&P 500가 200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1500까지 갈 것이다. 또 다우 지수가 반토막 날 것이다. 60%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도 나왔었죠. 그렇게 떨어진 회사들도 있어요. 유나이티드나 이렇게 항공회사나 다시 바운스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불마켓이 굉장히 길어져서 저는 2020년도에 리세션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주식이 올랐어요. 니오 18배가 올랐고요. 팔란티어 아마 몇 개월 전에 IPO를 했는데요. 벌써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엣지 올해만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스퀘어 핀텍이죠. 그 회사도 올해만 3배가 올랐습니다. 줌 굉장해졌죠. 난리가 나는 회사인데요. 지금 거의 6배 가깝게 5.7배가 올랐어요. 올해 한 해. 그리고 테슬라가 6배가 넘게 올랐고요. 그 회사들뿐만 아니라 S&P 500에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좀 아까 말했던 엣지 224%가 올랐고요. 웨스트 파머스티컬 서비스가 96%, 롤린 인코퍼레이션이 90%, 페이팔 거의 90%, 서비스나우 88%. 그래서 쭉 보시면 페덱스도 84%나 올랐어요. 많이 온라인 쇼핑을 한다지만 거의 2배가 올랐죠. 그래서 쭉 보시면 아마존도 80%가 올랐고요. 1년 동안 50%만 올라도 1년 동안 20%만 올라도 굉장한 성과잖아요. 내 포트폴리오가 1년에 20%가 올랐다. 굉장한 성과인데 만약에 올해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빅 네임만 인베스트 했어도 거의 50%는 껌이죠.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재미로 줌을 좀 봅시다. 6배가 가까이 올랐는데요. 줌이라는 회사는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팟캐스트를 한 4년 전서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5년 전? 혹시 팟캐스트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시리얼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꼭 들으세요. 시즌 1. 어쨌건 그래서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는데 팟캐스트의 처음에는 줌이라는 회사가 상장되기 전에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어요. 스카이프이 좀 떴었잖아요. 스카이프랑은 좀 다르게 일자리에서 하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저거 누가 쓰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스카이프도 있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있었고 이러니까 저거 될까? 저거 진짜 저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팬데믹이 오면서 사람이 못 만나니까 거의 다 비디오 채팅으로 미팅을 하기 시작했고 큰 컴퍼니들이 그 니치를 줌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 들어간 것 같아요. 2020년도에만 거의 6배가 올랐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도에 레비뉴가 50밀리언이었다가 쭉쭉쭉쭉 올라서 지금 622.66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1불이 1,000원이었을 때 6,222억 정도. 그런데 시가총액 마켓캡을 봅시다. 마켓캡이 117.266 빌리언 달러예요. 117조예요. 계산을 해보면 시가총액을 지금 버는 매상으로 벌려면 몇 년이 걸리냐면 165년이 걸려요. 올라가겠죠. 레버뉴가 계속. 그러니까 그거는 좀 줄겠지만 그냥 재미로. 그리고 또 매상으로 벌 수는 없잖아요. 매상은 그냥 다 번 돈이니까. 그러니까 earning으로 했을 때 earning은 올해 얼마였냐면 25.3 밀리언 달러예요. 그러면 253억 그걸로 시가총액을 벌려면 자그마치 4,664년이 걸립니다. 이게 과연 저스티파이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주식들이 많이 올랐을까? 줌이나 테슬라나 굉장히 어떤 미래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과연 그게 지금 이 시가총액 마켓캡을 과연 저스티파이 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랐을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이자가 낮아져서일 거예요. 트럼프가 2017년도에 새로운 Fed Reserve의 체어맨을 세웠죠. 그 사람이 저런 파웰이에요. 그 사람이 솔직히 처음에 됐을 때는 이자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이자가 확 떨어지면서 지금은 이자가 거의 제로죠. Fed Reserve 이자가 제로다. 과연 그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가? 이자가 낮아지면 돈을 빌리기가 쉽겠죠. 그럼 큰 펌들이 그리고 큰 회사들이 돈을 빌리기가 쉽다면 돈을 막 빌리겠죠. 오랫동안 안 갚아도 되니까. 왜냐하면 이자가 제로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건 필요 없건 먼저 돈을 빌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요번 2020년도 쉐어홀더 미팅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도 돈을 빌렸대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 돈을 어디다 쓸지 모를 정도의 돈을 캐시를 갖고 있는데 뭐 캐시가 지금 뭐 몇백 조가 있는데 돈을 또 빌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가 제로니까. 빌렸다가 안 쓰면 그냥 다시 갚으면 되는 거고 빌렸다가 쓸 때 있으면 쓰고 갚으면 되니까. 회사는 언제나 돈이 필요하죠. 투자할 돈이 있으면 돈을 벌게 되니까. 그러니 회사가 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페드 리저브에서도 이자를 제로로 만들었겠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게 아마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좋아지고 회사가 좋아지니까 주식도 오르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이자가 낮아지면 투자 회사도 돈을 빌리게 되겠죠. 투자 회사가 돈을 빌리면 뭘 하겠어요?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 투자를 하는 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 큰 투자 회사들이 투자하는 두 가지 경우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니만큼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솔직히 부동산 업계가 좀 휘청휘청합니다. 저희 와이프의 친정이 하와이에 사는데 하와이의 렌트 값이 5년 전 값이래요.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왜냐? 렌트를 하고 싶은 디맨드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렌트 값이 낮아지겠죠. 렌트 값이 낮아진다는 거는 부동산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낮아진다는 얘기겠죠. 또 이 기사를 보시면 뉴욕 또한 지금 렌트 값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거의 에버리지로 7%씩 낮아지고 있대요. 계속. 하여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부동산 사업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도 돈을 못 내는 거예요. 렌트 값을 못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망하는 레스토랑도 굉장히 많고 레스토랑이 문을 닫으면 당연히 그 건물주는 렌트를 못 받게 되고 부동산은 점점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다면 지금 싸게 빌린 이 돈으로 어디다 투자를 하는가? 돈은 주식에 모이겠죠. 지금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식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주식값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돈이 모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언제 잘릴까? 유튜브 많이 보시면 이렇게 퇴사하시는 분들 브이로그도 굉장히 많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벌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죠. 저와 같은 개미들이 모이게 되고 주식에 돈이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고로 주식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식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큰 펌들이 돈을 싸게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고 주식값이 올라가니 개미들이 그걸 보고 와 주식값이 올라간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고 투자를 하니 또 올라가고 그럼 다른 개미들이 모이고 투자자들도 또 큰 펌들도 또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이 사이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이 주식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가질까? 그게 큰 관건이겠죠. 빌 게이츠가 그랬습니다. 이자는 중력과 같다. Interest rate는 gravity다. Well, the interest rate is like gravity, and all these valuations are dramatically affected by it. 그래서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높아지면 주식값은 떨어지게 된다. 중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낮아지면 주식값이 붕 뜬다. 지금 이자가 굉장히 낮고 0에 가까우니까 지금 주식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페드 리저브에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주식값은 떨어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드 리저브가 뭘 하는지 언젠가는 이자를 올려야 되는데 언제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인트레스트 레이트, 페드 리저브 인트레스트 레이트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또 계속 이게 0으로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바이든은 큰 코퍼레이션은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어쨌건 또 하나는 정말 펌들이 그래 이 정도 올랐으면 됐다. 그래서 팔기 시작한다면 너도 나도 지금 빨리 팔아야 되겠다고 그게 팔기 시작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값이 떨어지는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죠. 주식값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닷컴 버블도 그렇게 해서 터진 것 같아요. 빅쇼트 영화 아시죠? 거기서 나왔던 주인공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지금 테슬라에 쇼트를 걸었습니다. 지금 며칠 됐죠. 아마 12월 3일인가 그 사람이 그 트위터에 올린 것 같은데요. 테슬라에 쇼트를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쇼트 걸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2008년도에 부동산 사태 일어났을 때 그때 쇼트를 걸어서 공매도를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빅쇼트라는 영화도 나왔었죠. 거기서 마이클 베일이 연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마이클 베일. 지금 굉장히 테슬라 가격이 완전 리디큘러스하다. 완전 미쳤다. 그래서 쇼트를 걸었습니다. 공매도를 했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플란티어라는 회사, 빅데이터 회사죠. 뭐 유튜브 보시면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는데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스노우플레이크를 좀 더 좋아해서 안 했는데 하여튼 이 플란티어가 굉장히 좀 대박을 쳤죠. 그래서 IPO가 나온 게 지금 몇 개월 전인데 몇 개월 만에 3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돈 버는 건 당연히 뭐 3배만큼 벌었겠어요. 몇 개월 안에. 그건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막 투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쇼트를 걸었어요. 그래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아니면 내년 초에 분명히 이것은 떨어질 것이다. 반타왕 날 것이다. 그래서 쇼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재밌는 건 JP모건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렇게 됐더니 주식이 한 12%가 떨어졌죠. 하루 만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있는데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지만 재밌는 일들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좀 두렵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서 어그레시브하게 투자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좀 가치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과 주식값이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례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물론 지금 웨이브를 타서 테크주에 하고 또 줌에 타고 테슬라에 타고 니오에 타고 좋죠. 버실 수만 있다면. 그리고 언제까지 지금 이 불마켓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셀 시그널이 왔을 때 판다.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저는 하락장이 와도 살아남을 만한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올해 아마 제일 많이 산 주식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S&P 500 인덱스. 베리골드 좀 샀고요. 그리고 노바티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회사죠. 그리고 그 회사들이 뭐 몇 개월 안에 2배가 될 것이다. 절대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아무리 스톰이 와도 다운턴이 와도 하락장이 와도 살아남을 만한 회사 갖고 있는 캐시도 좋고 캐시플로우도 좋고 뭐 테슬라도 좀 있어요. 근데 많이 안 샀어요. 몇 주 안 샀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굉장히 좀 인터레스팅한 그런 시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공부하시고 또 누구 말을 믿고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과 투자 성향 그걸 꽉 붙잡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마 성공하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팔란티어나 니오 이런 데 막 투자해서 팍팍 뻥튀기 하고 싶은데 저만의 투자 철학을 꼭 잡고 가치 투자를 함으로써 몇 배의 이득을 짧은 시간에 얻을 수는 없지만 롱텀 보고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안목을 넓히는데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O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